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는 대구안실연의 김중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안실연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중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한 30년간 그 대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그 스픽스 대구의 시청자분들이 대구안실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안실연은 그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 사고 이후에 시민들이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그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감시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런 안전 문제와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는 캠페인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990년대부터 대구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오셨는데 그럼 시작 때부터 대구안실연과 함께 하신 건가요? 네, 처음 발족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대구안실연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안실연이 그 지난주에 그 엑스코선의 AGT 촬영 방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노레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3호선으로 설치되는 모노레일과 4호선에 설치될 AGT 방식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3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친숙해져 있는데 특히 그 모노레일은 레일이 한 개로서 운행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비용이라든가 또 미관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AGT 같은 경우는 레일이 두 개면서 상판이 또 얹어져 있다 보니까 폭이 한 8m가 넘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모노레일은 우리가 늘 친숙하게 레일이 한 개로 되어 있어서 복선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런 요 사진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모습인데 요 내용을 보더라도 복선이 두 개가 레일이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상판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시민분들은 모노레일 탈 때 그냥 차 안에 계시고 또 일반 도보를 걷거나 도로에서는 기둥이 하나인 거는 틀린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둥 하나에 올라가 있는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모노레일은 한 0.8m 폭에 그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AGT 같은 경우는 8m짜리 교각이 상판이 올라간다. 이런 걸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모노레일은 이게 고무바퀴로 지나가고 AGT 경전철은 일반 철도처럼 철길로 지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구안실연이 이번 성명 발표를 하면서 4호선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모노레일로 건설을 해야지 AGT로 변경하면 안 된다. 재검토하라 하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 방식입니다. 차량 방식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거는 구조물의 형식인데 특히 그 이번에 설치된 거는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심지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새롭게 또 고가도로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가 17m에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의 3, 4층 높이의 구조에다가 8m 넘는 고가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얼마나 도심 미관이나 이런 그 훼손이나 일조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상판이 8m면 일반 차도로 치면 한 편도 3차선 정도 되는 게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대구는 지금 4호선을 지상철로 하는데 지금 해외나 다른 데서는 지상철을 조금 삼가하지 않나요? 지금 도심 구간에는 사실 지금 대구 말고는 이렇게 그 구조물로 의해서 하는 데가 없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도심 구간은 다 지하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외곽지만 지상 구간으로 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외곽지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대구같이 이런 지상 구간에다가 이런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 대표님 말씀처럼 상판에 8m가 되는 상판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노레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도 만약에 엑스코선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민운동장역부터 뭐 동대구로를 통해가지고 저기 뭐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 아니 상판이 8m가 되면 그 밑에는 완전 일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폭이 8m 정도 되는 구조물이 올라가면은 네네. 전체가 햇빛이 있는 낮에도 네.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고 네네. 또 특히 그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눈이 온다든가 이런 거면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지면 바닥이 얼어서 네. 또 다른 그 교통장애 요인이 일어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또 3, 4층 높이의 구조물로 인해서 네. 전체 햇빛이 일조권이 만약에 훼손된다. 특히 또 이런 법에도 일조권을 2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이런 그 구역의 일조권을 훼손한 상태에서 한다면은 재산권도 또한 같이 하락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제일 중요한 재산권, 일정권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는 건데, 사실 뭐 동대구로 넓은 도로 말고도 이 엑스코선이 무조건 넓은 도로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 대연로 구간은 인도 포함해서 25m입니다. 인도 포함 25m. 네, 25m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 8m 구조물이 이렇게 들어서면은 건물이 꽉 찹니다. 네. 그러면 이 좌우에 있는 상가나 이런 건물들은 여기에서 피해를 받아서 상권 행성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예상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2시간 이상 확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한 일조권을 2시간 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대구 안실련 입장에서는 모노레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AGT 경전철 형식으로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일조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한 레일의 폭이 몇 미터인가요? 0.85m니까 네. 두 개 합하더라도 1.7m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대구 안실련에 계시면서 모노레일이 맨 처음에 그 건설될 때도 사실 뭐 일조권 침해다, 뭐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지금 모노레일의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지나갈 때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일조권 침해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3호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AGT로 당초에 설계했다가 네. 그러한 조망권이나 이런 미관 환경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모노레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종합하자면 원래 3호선도 AGT 경전철로 하려던 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모노레일로 바꿨는데, 지금 4호선 같은 경우는 권영진 전 시장 때 그 모노레일로 건설하려던 것을 지금 홍준표 시장 와서 AGT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참 도로 옛날 방식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뭐 동절기의 그런 뭐 부끄러움이나 그런 일조권 침해, 그 재산권이 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뭐 일조권 외에도 이게 모노레일은 고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가 철도 다리는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소음 등 문제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이번에 채택된 부분이 철제 AGT라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4호선 같은 경우는 커브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커브가 많다 보면은 자연히 철제끼리 부딪혀서 마찰 소음이 좀 심하고 네. 특히 또 정차할 경우에는 그 끼익하는 철제 고유의 그 소음이 꽤 심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탑승했는 시민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철 타거나 뭐 철도 타면은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 끼익 거리는 소리, 그게 지금 4호선에서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심한 소리가 날 수 있죠. 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왜 대구시가 모노레일에서 경전철을 바꾸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지금 대구시가 모노레일보다 AGT가 향후 뭐 유지비를 봤을 때 더 저렴하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시에서 발표할 때 네. 모노레일보다 AGT가 더 2배 정도 적게 간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그 모노레일은 합해본들 1.7m밖에 안 되고 그 이런 부분에는 지금 8m가 넘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요 폭 자체를 봤을 때 몇 배 더 높은데 면적이 넓은데 네. 어떻게 유지 관리 비용이 반대로 2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구 안실련에서는 이거는 대구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구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산출 근거를 좀 요구했고 네. 지금 기존 3호선 같은 경우도 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27억 정도 그것도 사람이 기관사가 탑승한 조건에서 네. 유지 관리 비용이 27억인데 예. 어떻게 3호선보다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몇 배 더 증가되게 발표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뭐 어떻게 보면은 AGT를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산출 근거가 좀 부풀려져 있지 않았나. 근데 그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 제가 대구시 입장을 보니까요. AGT와 모노레일을 건설했을 때 건설 차액이 모노레일이 한 200억 정도 더 비싼데 향후 40년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거의 뭐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AGT 방식은 지금 국내 건설사가 하고 모노레일 3호선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히타치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3호선도 모노레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향후에 방식이 AGT에서 모노레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지상철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노레일로 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모노레일 보급률이 많아졌을 때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향후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또 그리고 또 저희 그 대구만 하더라도 네. 또 이제 혁신 연장선 쪽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건물 용지역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호환성과 연계성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확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제하고 예지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건설하는 부분도 비용이 추가되고 또 네. 유지관리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근데 뭐 건설 예산, 뭐 유지 예산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재산권, 일조권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들을 그리고 특히나 그 소음 하루 종일 소음을 들어야 하는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부산 김해 노선이라든지 뭐 인천 같은 경우에 철제 촬영 방식인 AGT가 설치돼 있어요.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인천에 가봤는데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지만 그 도심 구간에는 다 지하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외곽지만 지상으로 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소음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인천 가셔서 그 소음을 들었으니까 정말 경악할 만큼의 소음이 난다 이거를 표현해 주신 건데 특히 뭐 지상철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때부터 문제가 되어오던 게 안전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에 한번 다녀오셨을 때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들으셨을 텐데 인천 지상철에 지금 AGT 방식으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또 사고 때문에 이런 기관사가 실제로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무인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그 2호선 같은 경우에 그 2016년 7월에 개통하고 네. 계속 운행 장애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당초 그 AGT로 하면은 무인 자동 운전한다 그랬는데 네. 아직도 사람이 탑승한 유인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 3호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구시는 4호선이 설치가 되면 개통을 했을 때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지금 무인으로 한다고 발표하고 네. 그 금액을 그렇게 맞추은 거죠. 아 어쨌든 모노레일보다 모노레일과 똑같은 무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비교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인천을 예로 들면 끊임없는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까지도 유인화 즉 기관사가 직접 AGT를 운영을 한다. 그래서 대구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계속 따른다면 이런 인건비가 추가돼서 향후 유지비가 더 들 수도 있다는 거네. 네,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넘어가야 할 산이 참 많아 보이는데 대구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참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명분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3호선은 지금 우리가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까지 했습니다. 싱가포르인가요? 이제 싱가포르 센토사와 파나마 네. 쪽에 수출도 하고 네. 또 지금 또 중정비 용역 입찰도 지금 따놓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 지금 3호선 모노레일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인데 만약에 그 싱가포르에 설치될 그 모노레일을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일본 히타치 기업에서 가져오고 이걸 운영하는 거는 대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4호선 설치 때 건설 때 히타치 기업이 안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싱가포르 그 수주한 것도 타격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운영권 플러스해서 중정비까지 지금 용역을 입찰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게 아마 올해 중에 그 입찰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 네. 만약 그러한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럼 지난주에 대구시가 발표한 향후 유지비가 뭐 모노레일이 훨씬 더 든다라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노레일로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모노레일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뭐 중장기 이런 것들 중장비 말씀하셨습니다. 중정비. 중정비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 발표가 나면 배꼽보다 더 큰 거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금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초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예. 지금 다 거의 다 개선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도 지금 3호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성명 발표에서 모노레일에서 AGT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 과정 중에 또 문제를 제기하신 게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히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 거고 지금 AGT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AGT는 지금 제작사가 2개사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철제 차론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받던 부분이 당초 설계 때는 모노레일로 방식으로 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선회됐는데 예. 여기에 지금 형식 승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로 인해서 제작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실제 그 왜 이 형식 승인 문제를 제작사만 계속 검토하고 예. 결과적으로 형식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은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3호선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형식 승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형식 승인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은 충돌의 안전 문제, 하지 안전 문제, 차량 연결 문제 이런 전복 문제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네. 특히 이런 그 하지 안전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할 때 비상대표로 반영하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추돌과 차량 연결 부분의 속도 문제인데 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고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조정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 핑계로 AGT를 바꿔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청에서는 그냥 AGT다. 뭐 기승전 AGT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도 다시 모노레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냥 어떠한 이유로 히타치 기업의 또 이유를 들고 뭐 승인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냥 답은 AGT로 정해져 있다. 못 바꾼다라고 못을 바꾼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좀 더 의혹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뭐 국내 제작업체와의 사전 교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형식 승인이 2014년 3월 19일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대구시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제작사만 가지고 형식 승인 문제를 논하고 그 이 문제로 인해서 AGT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명 요구했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지난 주 목요일 날 발표할 때도 네. 내용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일반 누구나 보더라도 왜 갑자기 변경했으면은 뭔가 뭐 무슨 유착이 있었나 아니면 무슨 다른 뭔가 있었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또 더군다나 공청회 때에 모든 참여한 부분들이 AGT는 좀 안 맞다. 모노레일로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그걸 어긴 수렴했다 했는데 수렴해서 발표한 내용이 AGT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여러 방면에서 모노레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시민들로부터는 역사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여러 가지 뭐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냥 뭐 역사는 추가하고 역사 위치 변경하고 이것뿐인 거네요. 실제 그 모노레일로 하면은 네.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역사 선정이나 노선 문제 이것도 많이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 그러면 특히 AGT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이 100m지만 네. 모노레일은 50m 이내라서 절반이네요. 예, 쉽게 그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또한 네. 향후에 역사를 추가하더라도 모노레일이 더 이점이 많다는 거죠. 뭐 3호선과 연계성도 있고 향후 그렇죠. 저희가 5, 6호선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지상철을 지나는 구간에는 조금 더 호환이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미 뭐 결론 난 거긴 한데 지금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될 때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를 상징하는 도로가 뭐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이렇게 크게 있는데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50년 넘게 네. 그 히말라야 시다 가로수가 그것도 딱 들었으면은 3열로 탁 웅장하게 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 딱 오면은 딱 동대구에 딱 내리면은 바로 보이는 게 이 가로수입니다. 뭐 저도 외지 손님들을 많이 뭐 좀 초대하고 했는데 항상 놀라는 게 동대구역에서 예를 들어 수성구로 갈 때는 이 동대구로에 있는 가로수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 감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4호선이 건설되면 대구의 상징인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이 가로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동대구로 중심에 그 3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AGT로 한다면은 다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대로 복원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다 보기 때문에 이걸 더더욱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구 안실련 입장에서는 혹시 그 대구시청에게 이 가로수 어떻게 대체할 건지 대책을 세워왔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복원 대책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아직 지금 설계 단계다 보니까 예. 향후에 뭐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지 그 차후에 논의하겠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구시의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그 가로수를 하나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계획이 없다면 정말 대구시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연로 그 좁은 구간 있죠. 거기는 가로수를 다 베어내야 됩니다. 그 장애를 받기 때문에 네.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가로수가 뭐 단순히 뭐 보기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폭우가 쏟아진다면 홍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을 텐데 가로수를 베어낸다.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해주신 동대구를 상징하는 가로수도 베어낼 수도 있다. 그 말은 정말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가로수를 정말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구 안실련에서 주장하시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응원하실 만한 AGT 경전철 방식에서 모노레일을 바꾸려면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량 방식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도 지금 AGT에 대한 거는 도심에서는 안 맞다. 다 우려를 표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 고가도로도 다 철거하는 마당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당에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네. 또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일방통행식입니다. 뭐 만약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구의 그 미래 100년을 이걸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뭘 반영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해놓고 추후에 또 반영하겠다. 그건 이거는 답은 정해놓고 지금 진행하는 거다는 거죠. 오로지 직진밖에 모르는 파워풀 홍준표 시장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대구시 의회에서도 좀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그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줄 수 있을까 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의회마저 제대로 이 문제점을 안 짚고 통과돼 갖고 진행된다면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네,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그 시의원들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홍준표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시의원들의 문제점도 참 커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구 안실련의 김중진 대표님 모시고 AGT 방식의 4호선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산권, 그리고 일적권 등등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AGT 방식의 X코선, 4호선이 왜 이렇게 대구시에서 고집을 하고 홍준표 시장이 밀어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대구 안실련의 역할 크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